아유, 이것 봐. 기초연금 받으려면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야 한대. 우리 집은 8천만 원 있으니까 당연히 못 받겠네. 이 돈이 뭐 대단한 건가? 버는 돈도 없는데. 병원비 나올까봐, 요양원 들어갈까봐. 그래서 모은 건데, 하루하루 쪼개 써가며 모은 돈이 이렇게 원망스러울 줄이야. 에휴, 기초연금은 꿈도 꾸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경우는 따로 있었습니다. 73세 한명자 할머니가 제게 와서 억울해하며 울먹이시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무려 1,280만 원을 그냥 날려버린 거거든요. 할머니는 은행 적금이 5천만 원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은 절대 안 된다고 믿고 계셨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돈 있으면 포기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계산해 드렸을 때 할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3년 내내 매월 3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놓친 건 단순한 용돈이 아니에요. 3년간 1,280만 원, 거기에 매년 인상분까지 합치면 거의 1,5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을 그냥 포기한 셈입니다. 더 끔찍한 건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억울해도 지난 기간은 영영 사라진 거죠. 할머니가 제 앞에서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시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25년간 근무한 후 현재 시니어 재무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이은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잘못된 정보 때문에 기초연금을 놓친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30%가 넘습니다. 이분들이 놓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연간 4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되거든요. 정말 분하고 억울한 일이죠.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은 아닌지 정말 걱정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몇 년 전에 적금이 좀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치명적인 실수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바로 기초연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마치 진실처럼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바로 이거예요. 돈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기초연금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이런 치명적인 오해들을 완전히 뒤집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68세 박철민 어르신 사례가 이걸 증명해요. 이분은 금융재산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나 되셨어요. 본인도 당연히 기초연금은 안 된다고 체념하고 계셨죠. 주변에서도 그런 돈 있으면 말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밀하게 계산해 보니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월 28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어르신은 처음에 제 말을 믿지 못하셨어요. 1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비밀은 바로 소득인 정액이라는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만 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판단해요. 여기서 핵심이 기본공제라는 개념입니다.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은 아예 없는 것처럼 빼고 계산해줘요. 그러니까 박철민 어르신 같은 경우 1억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고 1억 원만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환산율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남은 금액의 4%만 소득으로 인정해요. 1억 원의 4%는 400만 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3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추가되는 셈입니다.
박철민 어르신은 다른 소득이 국민연금 50만 원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소득인 정액이 83만 원 정도였습니다. 기준액과 비교하면 엄청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계산해 보니 오히려 넉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1년 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계셨던 셈입니다. 지금은 매월 30만 원 가까이 받고 계시면서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은 아닌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올해 기준액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71세 김영자 할머니가 바로 이런 피해자였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을 알아보셨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겨우 몇만 원 초과한다고 해서 체념하고 포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분이 저에게 와서 하신 첫 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작년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바뀐 건가요? 정말 간절한 목소리셨어요. 1년 동안 포기하고 살아오셨으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이에요. 작년보다 각각 13만 원, 21만 원이나 대폭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김영자 할머니 계산을 다시 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는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받고 계셨고 금융재산이 6천만 원 정도 있으셨거든요. 여기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면 4천만 원이 남죠. 4천만 원의 4%는 160만 원이고 월로 환산하면 13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소득인 정액은 국민연금 70만 원과 재산환산액 13만 원을 합쳐서 83만 원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인 228만 원과 비교해 보세요. 무려 145만 원이나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는 아슬아슬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안정권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매월 32만 원 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만약 작년 기준만 알고 계속 포기하셨다면 1년에 400만 원 가까운 돈을 계속 놓치는 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왜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변화인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걸 연계감액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월 49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일부만큼 기초연금에서 빼요. 그래도 절망하지 마세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10%는 반드시 보장해 주거든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3만 4천 원 정도는 최소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함정이 하나 더 숨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금과 적금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치명적인 실수예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것들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65세 정만우 씨가 겪은 일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분은 은행 예금이 3천만 원 정도라서 여유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들 권유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셨는데 이걸 금융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걸 전혀 모르셨거든요. 정만호 씨는 처음에 가상화폐가 무슨 금융재산이냐며 억울해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스템에서 다 확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의 비트코인 투자 금액이 처음에는 2천만 원 정도였는데 가격이 폭등해서 4천만 원 정도로 불어나 있었어요. 결국 총 금융재산이 7천만 원이 되면서 기초연금 기준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이런 비극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재산의 진짜 범위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예금과 적금은 당연히 포함되고 주식과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시세로 계산하니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보험이 또 다른 복병이에요. 그런데 모든 보험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해약 환급금이 있는 보험만 포함돼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처럼 저축성 보험은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면에 정기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처럼 순수보장성 보험은 해약 환급금이 거의 없으니까 금융재산에서 제외돼요. 이 차이를 아시고 보험을 정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연금저축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연금저축펀드든 연금저축보험이든 현재 잔액이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넣었던 돈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건 요즘 시스템이에요.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거든요. 은행은 물론이고 증권사, 보험사,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부부의 경우에는 두 분 재산을 모두 합쳐서 본다는 점이에요.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상관없이 다 합산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모르게 숨겨둔 통장이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할 때 들통날 수 있어요. 자녀 명의로 해놓은 것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돈을 넣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를 철저히 따져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끔찍해서 듣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면 꼭 들으셔야 합니다. 69세 오석봉 어르신이 저에게 와서 절망적인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선생님, 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나 봐요. 기초연금 받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봤어요. 이분은 금융재산이 기준을 조금 초과했는데 급하게 자녀 명의로 돈을 옮겨서 숨기려고 하셨거든요. 8천만 원을 아들 통장으로 이체하고 본인은 3천만 원만 남겨두신 거죠.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돈을 실제로 쓰지도 않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통장 관리도 여전히 아버지가 하고 계셨어요. 카드도 아버지가 쓰고 인터넷 뱅킹도 아버지 휴대폰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명의만 자녀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부모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조사관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확인하는지 아세요?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패턴, 심지어 휴대폰 위치까지 다 추적해요. 결국 모든 게 들통이 났고 부정수급으로 판정됐어요. 오석봉 어르신은 받았던 기초연금 1년치 400만 원을 모두 돌려줘야 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까지 부과되어서 추가로 600만 원을 더 물게 됐죠. 기초연금 400만 원을 받으려다가 과태료 600만 원을 물게 된 셈입니다. 총 1천만 원의 손실이에요. 어르신이 저에게 차라리 그냥 신청하지 말 걸 그랬다며 후회하시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런 식으로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는 정말 위험해요. 요즘은 금융 시스템이 워낙 정교해서 모든 게 다 추적 가능하거든요. 특히 가족 간 큰 돈 이체는 바로 경고등이 켜져요. 갑자기 몇 천만 원씩 옮기면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사관들은 이런 패턴을 전문적으로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정작 합법적인 해결책이 따로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한명자 할머니처럼 잘못된 정보로 아예 포기하는 것도 큰 손실이지만 오석봉 어르신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건 더 큰 재앙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정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아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정말 놀라운 성공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70세 이순덕 할머니는 처음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금융재산이 1억 원 정도로 기준을 명백히 초과하셨거든요. 주변에서는 모두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 나이에 그 정도 돈 있으면 기초연금은 꿈도 꾸지 말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할머니, 요즘 불편한 곳이나 고쳐야 할 것들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그런 게 기초연금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반문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천재적인 해결책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치아가 많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계속 미루고 계셨어요. 임플란트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집 보일러도 20년 넘게 쓴 낡은 거라 교체가 시급했거든요. 보일러 교체 비용이 800만 원이었죠. 거기에 화장실도 너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했어요. 제가 할머니께 제안드렸어요. 이런 지출들을 지금 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에 그런 게 가능한가요?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총 4천만 원을 지출하시니까 금융재산이 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면 4천만 원만 계산하게 되었고 이건 기준을 훨씬 밑도는 금액이었거든요. 그 결과 할머니는 매월 32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1년이면 380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지출해서 매년 380만 원씩 평생 받는 거니까 정말 현명한 투자였죠.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 어차피 해야 할 일들이었는데 순서만 바꿔서 이런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의료비 외에도 다양한 천재적 방법들이 있어요. 자녀 결혼자금이나 손자 교육비 지원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다만 핵심은 실제로 그 용도로 쓰였다는 확실한 증빙이에요. 단순히 계좌 이체만 하면 안 되고 결혼식장이나 학교에 직접 납부한 영수증이 있어야 해요. 주택 관련 지출도 정말 똑똑한 방법이에요. 전세 보증금을 늘리거나 아예 집을 구입하는 거죠. 주택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소득 환산율이 금융재산보다 훨씬 낮아요. 금융재산은 4%인데 일반 재산은 1%거든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금융재산에서는 완전히 빠지고 일반 재산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소득 환산액이 4분의 1로 줄어들죠. 다만 너무 비싼 집을 사시면 일반 재산 기본공제를 초과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원칙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황금 원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원칙들을 몰라서 낭패를 본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시뮬레이터를 지금 당장 활용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67세 채영이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시뮬레이터에서 금융재산을 입력할 때 은행 예금만 넣고 보험 해약 환급금은 빼먹으셨거든요.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실제 신청했을 때는 탈락하셨어요. 시뮬레이터 사용할 때는 모든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을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하나라도 누락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오래된 보험들은 깜빡하기 쉬우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 황금 원칙은 주민센터 상담 전 완벽한 준비입니다. 그냥 가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신분증, 통장사본, 보험증권, 주식 잔고증명서까지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그런데 부부인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배우자와 반드시 미리 상의하셔야 해요.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다 신고해야 하거든요. 혹시 배우자가 모르는 계좌나 보험이 있다면 지금 당장 털어놓으세요. 세 번째 원칙은 정기 확인 조사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는 거예요. 매년 2번 조사가 있어요. 상반기는 4월에서 7월, 하반기는 10월에서 다음해 1월이에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72세 김종수 어르신이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상반기 조사 직전에 큰 의료비를 지출하셨는데 조사 기준일 이후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출이 반영되지 않아서 기초연금이 중단됐거든요. 조사 전에 큰 돈을 움직이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타이밍을 맞추세요. 조사 기준일 전에 변동사항이 있어야 그 조사에서 반영되거든요. 하루만 늦어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네 번째 원칙은 이의 신청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시스템 오류나 누락된 부분이 생각보다 자주 있거든요. 실제로 68세 박순자 할머니는 조사 결과에서 주식 보유액이 실제보다 2배로 나왔어요. 확인해 보니 시스템에서 다른 분 주식이 합쳐져서 계산된 거였거든요. 이의 신청 후에 정정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섯 번째 원칙은 재산 변동 즉시 신고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셨거나 큰 금액을 지출하셨을 때는 바로 주민센터에 알려주세요. 나중에 조사에서 발견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황금 원칙은 가족들과의 정보 공유예요.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가족들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첫째, 통장 잔고에 속지 마세요. 1억 원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정확히 알면 생각보다 여유가 있을 거예요. 기본공제 2천만 원과 4% 환산율 잊지 마세요. 둘째, 2025년 기준액이 대폭 올랐어요.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이에요.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셋째, 금융재산 범위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가상화폐까지 모든 게 포함돼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초연금 시뮬레이터부터 돌려보세요.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둘째, 내일 아침 9시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준비물 목록도 미리 확인하시고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예요. 셋째, 만약 기준을 조금 초과한다면 합법적인 조정 방법들을 즉시 검토하세요. 어차피 필요한 의료비나 집 수리비가 있다면 지금 당장 하세요. 순서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예요. 조건만 맞으면 당당하게 받으세요. 매월 30만 원 이상이면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소중한 소득이거든요. 이 돈이면 생활비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어요. 특히 요즘 같은 물가 폭등 시대에는 더욱 절실해요. 기초연금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속 오르니까 평생 든든한 보장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지금 당장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25년 경험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청하신 후 결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각종 지원제도까지 하나하나 다룰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풍요롭고 안정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정보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시고 기초연금 꼭 챙겨 받으세요.